안녕하세요. 복지관 팀 접근과 챌린지2 사업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에덴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영석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결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1번 진행 단계부터 시작하여 2번 당사자들의 변화, 3번 고민과 논의, 4번 진행 방향을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챌린지2 사업 진행 단계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총 3단계로 나누어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 복지관에서의 도전행동 감소 및 변화, 2단계 감소된 도전행동의 유지, 3단계 타기관으로의 전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복지관에서의 도전행동 감소 및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긍정행동 지원, 가정연계, 티치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중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긍정행동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한 긍정행동 지원의 방법을 도식화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먼저 양 끝단에 도전행동과 긍정행동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긍정행동을 할 수 있게 쿠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광화물, 즉 당사자가 선호하는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도전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고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고의 방법은 구두로도 하였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당사자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도전행동을 중단하고 긍정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당사자에게는 사회적 규칙이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더욱 쉽게 긍정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연계와 티치 기법 등을 활용하여 당사자 긍정행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법 외에도 당사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A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9년 챌린지2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복지관과 가정에서 주로 관찰된 도전행동으로 자해, 타해, 기밀 파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복지관에서는 3가지 도전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해, 타해, 기밀 파손의 강도 및 발생 건수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해부터 살펴보면 19년도에는 월 평균 79회 정도 발생하였으나 21년도에는 36회로 감소하였습니다. 타해는 19년도 월 평균 13회 정도에서 22년도에는 1회로 감소하였으며 기밀 파손의 경우 19년도 월 평균 12회 정도 발생하였으나 20년도에는 월 평균 2회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는 다시 8회 정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증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20년도에는 활동 지원사의 변경이 없었으나 22년도에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지관 공사를 위해 대체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의 경우 그래프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현재는 19년도와 같이 높은 강도의 도전행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2019년 챌린지2 사업이 시작했을 당시 집과 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도전행동으로 이동 거부와 자해가 있었습니다. 이동 거부의 경우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어떤 장소에서든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염인 날씨 속에서도 복지관에 도착하여 귀가하기 전까지 외부에서 이동을 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월 1회 이하로 발생하던 경기가 월 4회 이상 발생하기도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도전행동인 자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보호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활동을 할 때, 점심을 먹을 때, 보상인 갤럭시 탭을 할 때에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약의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건강에 크게 위험도가 없을 경우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는 자해는 제외하고 이동 거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1년 동안 발생한 이동 거부 시간을 모두 더한 후 해당 연도 수행 달수만큼 나누기를 하였을 때 나온 값입니다. 19년도 월 평균 1085분 정도의 이동 거부가 발생하였으나 20년도에는 149분 정도로 낮아졌으며 21년도에는 28분 정도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년도부터는 이동 거부를 하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21년도에는 이동 거부를 하는 날보다 하지 않은 날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1단계 복제에서의 도전행동 감소 및 변화는 성공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단계 복제에서 도전행동 감소 및 변화가 성공하였으며 해당 성공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와의 상담에서 챌린지2 사업 진행하기 전후의 도전행동 감소 정도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이전보다 20-30% 정도만 좋아졌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의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감소된 도전행동이 왜 가정에서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저희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그 원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관은 복지관이고 집은 집이죠. 복지관은 활동하는 공간이고 집은 쉬는 공간이죠. 복지관과 집에서의 행동이 달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복지관과 가정의 환경이 다르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환경의 변화와 장소마다 다른 대응에서 오는 불안 및 혼란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 복지관과 집의 환경이 유사하고 같은 상황 속 대응이 동일하다면 감소된 도전행동은 유지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관 챌린지2 사업에서는 챌린지실의 환경과 활동에 대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긍정행동 지원의 성과가 가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가정과 동일한 일상생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프로그램, 줄여서 우일생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챌린지실이 우일생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챌린지실의 모습을 보면 개인별 공간을 넓게 구성하여 당사자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도전행동이 자주 발생했던 만큼 챌린지실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챌린지실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안전을 위주로 하는 폐쇄적인 느낌의 공간이 되었으며 우일생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챌린지실의 분위기를 바꾸고 우일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화를 주었습니다. 맨 먼저 변경 후 챌린지실의 예상 가구 배치도입니다. 해당 배치도를 보면 크게 거실의 공간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거실 공간에서는 간단한 요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하는 활동이 복지관에서도 이어지고 복지관에서의 활동이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공간을 구성했을 때 개방적이면서 안전하고 당사자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활동은 개인별 활동 80%에 단체 활동 20%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마다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한 당사자의 경우 모든 활동 참여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이나 다른 당사자의 경우 모든 활동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에게 복지관은 따분하면서 잠만 자는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활동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당사자가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상생활 활동을 복지관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주변 지원자들의 개입 정도를 최소화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조화할 것입니다. 스스로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자기 성취감 및 가정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복지관에서의 활동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가정에서의 활동이 복지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일생 프로그램은 가정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선호활동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당사자의 선호활동은 무엇일까? 선호활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만 복지관이 따분하고 잠만 자는 공간에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에게 집에서 어떻게 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집에서는 소파에 누워 있어요. 쉬는 날에는 침대에 누워서 나오질 않아요. 핸드폰 게임을 제한하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해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핸드폰 게임만 하루 종일 해요. TV를 볼 때는 소리를 항상 아주 작게 혹은 음속으로 해놔요. 이를 바탕으로 정리했을 때 당사자가 활동을 보다 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과 공간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TV를 통해 다양한 영상물을 활용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 간단한 요리활동 동영상을 보고 실제로 만들어 보기, 스트레칭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당사자들의 음성 자극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챌린지2 사업의 추후 진행 방향입니다. 이전 긍정행동 지원에서는 복지관 담당자, 팀 등에서만 논의를 하고 보호자에게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전달하는 정도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보호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으며 결국에는 복지관과 집 사이에서 연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진행되는 긍정행동 지원에서는 보호자도 같이 당사자의 전반적인 지원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도전행동의 경우에도 분석, 가설 설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보호자와 같이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전보다 복지관과 가정 연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과정들이 챌린지2 사업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도전행동에 보호자가 추가되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타 기관으로의 전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도전이 당사자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과 활동 등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복지관 내 팀 간 협력, 다른 복지관과의 협력,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도전은 다음 성과 발표에서는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복지관은 당사자의 보통의 삶을 디자인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